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허위 브리핑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다며 이를 근거로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축구협회는 6월 30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전강위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전강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전강위원들은 전강위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를 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올해 남아있는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4인의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강위원들은 위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즉 전강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에 전강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죠.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에서 6월 30일 전강위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전권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강위원 5명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라고 적시하며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음을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위 내용을 근거로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과 배치된다. 즉 축구협회가 전강위원뿐 아니라 축구팬,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라며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정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을 폭로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자신을 JP스포츠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국 남자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며 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표는 세간에 화제가 됐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르디부아르 감독을 맡아 두 차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그는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르나르 감독은 차기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이번 입장에서 출국 전 이미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며 유로, 스페인 우승을 거둔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 등의 만남을 위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에게도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대표는 유로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결국 벌어졌다며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만한 태도.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 대한축구협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인 것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최종 후보 5명을 줄인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17명의 후보 중 홍명보,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6월 21일 열린 10차 회의는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전강위의 마지막 회의로 최종 후보 5명을 추려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5쪽 분량으로 발언자 대부분은 익명 처리됐지만 최종 후보 선별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회의에는 정혜성 당시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위원 중 사임 의사를 밝힌 박성배 위원을 제외한 9명 전원과 김대엽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까지 추려진 17명의 후보군 중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식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복수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을 추천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홍명보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이 가장 많은 7표를 받았고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 거스 포옒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이 각각 6표,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 5표 등의 순으로 10명이 나열됐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추천은 없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우 올림픽, 월드컵 경험이 높이 평가된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위원들은 자신들이 최종 후보를 추렸지만 어느 후보를 우선순위에 둘지는 정혜성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전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 정 위원장은 정몽규 회장에게 최종 후보 3명을 보고한 다음 날인 28일 돌연 사임했습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대참사 이후 홍명보 감독이 곤혹을 치렀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땅 구입 논란이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한 매체는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앞두고 수도권으로 수차례 땅을 보러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땅을 사들인 곳은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고 불리는 신흥 부촌인 분당구 은중동에 위치한 땅이며 78.35평을 11억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운중동은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 불리는 신흥 부촌으로 특히 서울 강남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 기업인들의 새로운 둥지로 떠올랐던 곳입니다. 운중동 인근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이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 4월 초부터 가족들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찾았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홍 감독은 대표팀 엔트리 발표 약 3주 전인 지난 4월 18일 토지 대금의 11억 원 가운데 10%인 1억 1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대표팀 소집과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던 지난 5월 15일에 최종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축구계 한 인사는 대개 감독이 큰 대회를 앞두고는 개인적인 부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홍 감독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